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분데스리가 중에는 뮌헨이 굉장히 성공적인 이 행보를 보였습니다. 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처 영입하기 전까지는 진짜 엄청난 욕이 많았어요. 왜냐면 우파메카노도 굳이 따지면 이적 시장 열리기 전에 이제 영입이 된 건데 한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영입이 하죠. 네. 그리고 이적 시장 동안 자비처 링크는 계속 있었지만 바이언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어 보였고 그래서 야 이적 시장 열렸는데 이렇게 과정이 지지부진해서야 되냐 이런 일단 우려가 좀 있었고 물론 그 뒤에 자비처를 영입하면서 약간 다행스러워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또 선수 판매인데 지금 딱 먼저 띄워드릴게요. 영입 명단 보시면 우파메카노 4,250만 파운드 바이아웃 금액이죠. 자비처는 1,500만 파운드. 선수 본인이 바이에른 뮌헨을 굉장히 선호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계약 기간이 라이프치히하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처는 바로 나겔스만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렴하게 영입을 했죠. 그렇죠. 1,500만 파운드면은. 의아한 건 자비처는 분명 나겔스만과 있을 때 약간 불화가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막상 나겔스만이 바이언으로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좀 묘한 구도가 펼쳐지면서 라이프치히 팬들이 좀 어리둥절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레딩에서부터 FA로 오마르 리차즈를 데려왔고 이 선수는 다시 왔어요. 울라이. 네, 백업 키퍼 울라이가 함부르크로부터 다시 FA로 오면서 또 백업 키퍼로 올 시즌 활약을 할 겁니다. 이제 방출 명단인데 알라바 FA, 하비 마르티네스는 뭐 레전드니까. 하비 마르티네스는 원래 빌바오 링크가 좀 있었어요. 네. 빌바오에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카타르로 또 자유계약으로 떠났고. 뭐 하비 정도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드린 알라바 FA 그리고 제롬 보아탱도 계약 만료니까 사실상 FA 그리고 니벨 골키퍼는 데려오는 과정에서부터 출전 시간을 약속했다가 노이어는 노이어대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도 안 화가 되는 나고 얘기지. 니벨은 니벨대로 야 나 약속해줬는데 왜 출전 시간 없어? 라고 하면서 되게 분위기가 꼬이는 듯 했으나 일단 모나코로 임대를 가게 됐습니다. 결국 보면 판매 수익이 없어요. 그러네. 0원입니다. 크리스 리차즈는 호펜하임으로 임대죠. 임대를 갔고 예. 제롬 보아탱은 계약 만료로 떠났고 니벨 또 임대로 갔고 그렇죠. 하비 마르티네스 FA 그리고 알라바까지 FA. 그러다 보니까 지출한 금액만 우리나라 돈으로 793억 원만 넷스펜딩에는 마이너스를 이제 아니 한 수정이 됐고 800억을 썼네 그냥. 여기에 더해서 나겔스만은 익스펜시브 원이죠. 네, 비싼 그렇지, 감독. 그치. 자, 3,500만 유로의 거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까지 추가를 하면 뭐 사실상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는 1,000억 원 정도의 어떤 비용을 1,000억 썼다. 정도. 이렇게 생각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굉장히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 1억만 유로 정도의 어떤 손실이 발생하면서 1억만 유로는 아니죠. 1억만 유로는 얼마야? 이게 왜 그러냐면 네. 100M으로 적혀 있으면 나도 모르게 1,000만부터 읽게 되는 습관이 있어요. 원래 그래. 네, 그러니까 1억 유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소극적인 투자를 좀 하긴 했어요. 공격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최대한 돈을 조금 아껴가면서 쓰려는, 조금 조심스럽게 쓰려는 어떤 느낌이 있었고, 근데 나겔스만이 계속해서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만능 백업이 한 명 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적임자가 자비처였죠. 그래서 결국 바이에른 뮌헨이 이적 시장 말미 들어서 자비처 영입에 적극적으로 이제 늦게 뛰어들면서 실제 자비처 영입에 성공했고, 그렇게 우파메카노와 자비처가 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필요한 포지션에 모두 보강이 됐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센터백 라인은 보아텐과 알라바의 대체자로 우파메카노를 바이아웃을 질러서 이제 데려왔어요. 네. 충분히 데려올 만한 매물을, 또 데려와야 될 매물을 데려왔죠. 지금 센터백 자원들 중에서는 우파메카노만한 매물이 또 딱히 없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보면 오른쪽 위주의 빌드업이 많은데 우파메카노가 볼을 운반이 되게 능하고 패스도 잘 넣어주고, 물론 이 선수도 은근히 패스 미스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약간 공격적인 패스를 시도하려는 의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어쨌든 빌드업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쓰임새도 좋고 수비력도 괜찮다, 나이도 있다, 괜찮다, 이런 부분에서 합격점이고, 멀티 백업, 자비처는 백업 포지션을 구분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윙도 되고, 그렇지. 중앙도 되고, 중앙 미드필드, 유사시에는 측면 수비수도 되고, 공미도 되기 때문에 어느 자리를 띄워도 가능한 만능 백업 자원이 왔다는 점. 그러니까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사실 스쿼드에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사실 뭐 다른 선수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 약간 밀러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제임스 밀러. 리버풀에서? 네, 맞아요. 제임스 밀러는 진짜 만능 백업이죠. 왼쪽 풀백으로 한 시즌 뛰었잖아요. 풀백도 되고 뭐 중앙도 되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뭐 윙포워드도 당연히 1, 5, 6 시즌에 나왔었고 했으니까 아주 좋은 어떤 선수의 영입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비처를 무엇보다 저렴하게 영입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500만 파운드면은 이거는 금액 한 300억 정도 되나? 300억 좀 안 되나? 거의 그 정도. 한 그 정도 금액? 안 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컨 골키퍼로 울라이가 복귀를 했죠. 그래서 일단 이 영입된 자리는 충분히 영입이 필요했던 자리에 선수가 영입이 됐다. 어쨌든 뉴벨이 모나코로 임대를 떠났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간주할 수 있고,
잉여 자원이 처리가 됐다면 뭐 톨리소라든지 네. 톨리소라든지 네, 이런 선수들 처리가 됐다면 부나사르도 있습니다. 부나사르. 이런 선수들 처리했다면 공격진 쪽에 추가 보강이 있긴 했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판매 수익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쵸. 이 이상으로 뭔가 영입을 타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봅니다. 바이언이 뭐 이렇게 돈을 쓸 때 뭐 한 번에 뭐 1,500억 이렇게 투자해서 선수를 막 사고 그런 전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 뭐 다른 구단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게 뭐 프리미어리그 구단하고 비교하다 맞아. 보니까 그게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네. 상대적으로 분데스리가는 돈을 좀 덜 쓴다라는 인식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뭐 그렇죠. 이게. 네, 실제로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어쨌든 프리미어리그를 비교하면 어느 리그건 맞아요. 조금은 좀 규모가 작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보강인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우파메카노, 자비처 모두 훌륭한 매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울라이의 경우는 세컨 키퍼니까 뭐 그거는 필요한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팀에서 있었던 선수잖아요. 어찌됐건. 프리시즌 때 경기는 약간 좀 불안불안하긴 했어요 울라이가. 근데 뭐 이건 어쨌든 세컨 키퍼라는 점에 의의를 좀 갖고 싶고 사실상 노이어가 뭐 네. 엄청나게 큰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노이어가 일본으로 나올 거니까. 그리고 참 독특하게도 울라이는 바이언의 그 B팀 경기나 아니면 그 연령배팀 경기 있잖아요. 어린 팀 경기를 그 보드진들하고 같이 보러 다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이거 키퍼 코치 준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네. 워낙 바이언하고 함께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쵸. 기대는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절한 가격인가에 대한 문제로 넘어야 됩니다. 일단 우파메카노는 데려오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지. 그냥 다 질러야 이 선수 다 뺄 질러야 수가 들어오니까.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금액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비처의 영입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나겔스만이 마지막까지 설득하지 않았으면 정말 어쩌면 이 가격으로 영입할 수 있는 자비처인데도 바이에른 뮌헨이 돈을 안 쓰고 영입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이거 생각하면서 아찔하죠. 근데 그거 만약 그렇게 영입이 안 됐으면 바이언 팬들은 굉장히 뿔이 났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8월 뭐 자비처 영입이 아직 날짜가 좀 정확하진 않은데 막 한 31일인가 1일인가 이때 떴어요. 거의 막바지에 이제 떴다고 네. 보시면 되고. 왜냐면 자가격리 한동안 날짜 개념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언제 원래 그렇게 왔는지. 돼. 왜냐면 네. 나도 자가격리할 때 저는 그때 이제 지금 넓은 집에 살잖아요. 아, 그래도 그렇죠. 예, 투룸 사니까. 투룸이죠. 투룸이에요. 방 두 개에 거실 있는. 있고. 근데 이러다 보면은 사실 그냥 해도 보고 막 이러는데 저는 자가격리할 때 원룸이었습니다. 아예 그렇죠. 그냥 작은 원룸이어서. 그 짜장면 챌린지 할 때. 네, 짜장면 챌린지 할 때 뭐 보셨겠지만 블라인드 내려놓고 진짜로 시간 개념 없이 일어나서 배고프면 밥 먹고 일어나서 그냥 할 거 없으면 게임 좀 하다가 그리고 뭐 이제 대본 뭐 이제 써야 되는 거 조민이 형이 있으니까 하면은 이제 또 쓰고. 대본 쓰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졸리면 다시 자고 이랬단 말이야. 그냥 아예 2주 동안 패턴 없이 지냈기 때문에 형철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네. 계속 저는 그냥 경기 보고 계속 막 팀 자료 찾고 했는데 그러니까 딱 할 것만 계속 하게 되니까. 그냥 일만 쭉 하다 보니까 왜냐면 나갈 수가 없어. 그치. 아니 앞에 편의점도 못 가.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마이미 때 영입이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자비처 영입은 그래서 만능 백업이라는 점에 아주 큰 보탬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우파메카노 딜은 분명 성사될 만했어요. 이 금액을 쓰지 않으면 영입할 수 없었으니까. 그쵸. 근데 바이에른 뮌헨에는 약간 묘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4천만 유로 이상으로 선수를 거액을 들여서 영입하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선수가 극히 드물었어요. 일단 토리소. 톨리소 무조건이죠. 네. 그리고 일단 성공한 선수를 꼽는 게 좀 빠른데 하비 마르티네즈 정도 빼고는 하비는 그래도 성공이죠. 근데 성공이지. 그 이외에는 4천만 유로 이상 지불해서 이상하게 선수가 많이 꼬였습니다. 톨리소 아까 첫 번째, 리카 헤르난데스 리카. 정말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인데 부상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근데 리카 처음 영입할 때부터 금액이 되게 셌잖아요. 엄청 셌죠. 꼬마를 설득했어야 됐으니까. 아니 근데 나는 이제 그때 보면서 근데 리카가 사실 부상이 없는 선수도 아니고 물론 고점을 보였을 때는 되게 괜찮은 선수였던 건 맞아요. 그리고 멀티성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가격을 주고 이렇게 데려갔다가 리카 부상당하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부상을 당했잖아. 또 바이언 가가지고. 그래서 계속 잔부상이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할 때 결국 리카가 활약과 별개로 잔부상으로 비워놓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성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쵸. 애매하다 정도까지 정리해야죠. 애매하다. 근데 비용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아쉽고. 그쵸. 자, 싸네. 싸네도 애매하지. 이건 실패죠. 네. 저는 지금 실패라고 아예 네.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이에른 뮌헨은 지속적으로 최근 시즌들마다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리빌딩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리빌딩을 하는 과정에 의도는 좋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나사를 패닉바이한 거죠. 실패고요. 네, 실패죠. 그리고 싸네 고주급. 그렇죠. 와, 순식간에 싸네에게 그 정도를 주고 주다 보니까 고정 비용 지출이 또 만만치가 않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라바의 재계약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분석하는 시선도 있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리카 헤르난데스 이적료 비용 셌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금액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는 충분히 좀 아쉬운 목소리를 낼만 하겠고 다행히 이제 그래도 3, 4년 가량 계속 바이에른 뮌헨이 리비딩에 목적을 두고 영입 작업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팀의 스쿼드가 한 3, 4년 전에 비하면은 비교적 많이 젊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있지만
대신 리빌딩이 성공한 건 아니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큰 돈을 썼지만 실패한 선수들이 다수 있었기 그쵸. 때문에 지금도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 선수층이 뎁스가 얇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완전 두텁진 않다. 네. 선수가 그 자리를 뛸 수는 있어도 백업에 톨리소가 예를 들어 삼선 백업이 톨리소예요. 그러면 이거는 없는 선수와 다름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제가 데파이남 때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해놓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되게 누구요? 데파이남 대신 데팔남, 데팔남. 예. 그때는 뭐 여러 칭찬했고 제 입으로 다시 이런 얘기를 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사기꾼이지 사실상 그때 사실은 그렇죠. 그때 스탠스는 사기꾼이죠. 네, 하지만 데파이남 또 3편이 언제든 네네네. 여러분 3편 기다려주세요. 네,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 선수층 뎁스가 그냥 얇다고 정리하는 게 가장 맞다고 봅니다. 뭐 팬들은 코로나 여파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1억 유로 가량의 어떤 손실은 당연히 구단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당장 거액을 지르는 게 무리입니다. 그렇죠. 좀 안전하게 지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 무리하게 돈을 안 쓰는 거 그래 그거는 이해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간의 지출 행태 사네, 부나사르 약간 헛돈 쓴. 네, 헛돈 쓴 너무 패닉바이에 가깝게 어떤 돈을 지른 이런 부분에 대한 행태의 아쉬움 그리고 지금 이번 시즌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뎁스 문제가 여전히 우려스럽더라는 점. 이제 우리가 어쨌든 영입되는 과정을 봤고 네. 근데 이 스쿼드를 꾸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적 시장을 보내는 데 있어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잉여 자원 처리입니다. 아 맞아요. 잉여 자원을 잘 처리했느냐 아니면은 이거를 못 팔았느냐에 따라서 봐봐. 저는 물론 첼시는 사오기도 잘 사오고 돈도 많이 썼지만 제일 잘한 건 저는 잉여 자원 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심지어 그 선수들을 돈 받고 팔았다는 게 정말 의의가 큰 거고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스날 같은 경우는 잉여 자원 처리를 잘 못했죠. 아무래도 왜냐면 대부분의 선수가 임대였고 그럼 걔네 다 돌아와야 돼. 근데 그렇죠. 종윤 형이 항상 한 얘기 있잖아요. 임대 돌아와 계약 1년 남아. 그럼 그러다가 어영부영 FA로 나가요. 그럼 그렇죠. 이정료도 못 챙겨. 네. 근데 이제 바이어는 과연 잉여 자원을 잘 처리했느냐 이것도 관건이거든요. 자 바로 답합니다. X입니다. 자 아까 임대 복귀해서 1년 남은 선수들이라고 했죠. 네. 이 선수는 임대는 아닌데 이미 계약 기간이 1년만 남아있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누구냐? 그 당시 클럽 레코드도 데려온 톨리소입니다. 그래. 이게 큰일 났어요 진짜. 톨리소가 계약 지금 1년 남았는데 여전히 잔부상 뭐 아무래도 계속 바이언의 커리어는 좀 잔부상으로 꼬이는 게 있고 그렇죠. 나와도 투박하죠. 3선에 나오면 진짜 큰일 나고 그나마 2선으로 나와야 조금 킥을 통해서 뭔가 조금 보여주는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스탯을 쌓고 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애매한 실패라고 봐야 될 톨리소가 계약 기간이 이제 1년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못 팔게 되면서 FA로 팀을 옮기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굉장히 큰일입니다. 네. 자 그리고 부나사르 자유의사가 본인이 좀 확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지만 바이언 팬분들 어떤 그 쓰신 후연 과정 같은데 어떤 댓글 같은 거 다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데 보면은 내부 11대 11 경기에서 부나사르가 B팀에 속해 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까지 면밀하게 확인은 못 해봤는데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이미 주전주에서도 많이 밀려나 있는데 이 선수가 잔류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선수의 영입에 들었던 비용이 있다는 거 이번에 주급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판매도 못했다는 그래. 거 이런 것들 생각하면 아쉽고 근데 요즘에 이제 교체로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겔스만이 어쨌든 부나사르를 계속 쓰고는 있어요. 네,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런 느낌인가. 그래서 팬들에게는 우스갯소리로 이거 그 경기 승리 선언하는 거 아니냐. 야, 우리 이제 쌀을 넣을게. 야, 3대0, 4대0이니까 우리 넣을게. 야, 이 경기 끝났다. 딱 그 당점 증. 마패 같은 거지. 네, 그러니까. 마패 같은 느낌으로 부나사를 넣는 거 아니냐. 이런 재밌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키장스 자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애매한 잉여 자원들 처리가 안 된 거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평점을 주자면 저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자비처를 마지막에 그 가격으로 데려온 거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뎁스 문제가 있는 바이언에게 자비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파메카노도 아까 그 징크스를 깨는 좀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은 기대부 여지가 더 많으니까 그쵸. 물론 이번에 또 부상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일단 어린 선수고 네, 그래서 완전 실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성공이라고 점수를 주기도 어렵다. FM을 보면은 그 기본 평점이 6.5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저는 6.0에서 6.5 사이. 좀 후하게 주면 6.5. 6에서 6.5 사이.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이러면은 사실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좀 저는 이게 맞지 않나. 이제 바이언의 스쿼드 뎁스를 쭉 보면 이런 식으로 네.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자 레반도프스키 이건 뭐 확고한 주전이고 근데 그 백업이 슈퍼모팅. 그래도 미넨 가서 살아났죠. 그렇죠. 정말 다행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좌우 측면에 그러니까 무시알라가 근데 국가대표팀에서도 괜찮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미넨에서도 굉장히 기대하고 이 선수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 무시알라 그나브리의 좌우 조합이 계속 났으면 좋겠어요. 이건 약간 제 희망사항이기도 한데 네. 이 조합이 나와야 헤르타 베를린전처럼 좀 잘 터질 겁니다. 네. 또 사네를 굳이 오른쪽 윙포워드로 둬서 뭔가 몰아준다든지 아니면 사네를 또 왼쪽 윙포워드에 둬가지고 알폰소 데이비스랑 저 동선 겹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정리해보니까 그냥 사네 쓰지 말라네요.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베스트 되게 강력한데 아까 형철이가 얘기했던
얘기했듯이 로테이션 자원들이 나왔을 때 그만큼의 몫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렇죠. 네. 일단 뭐 쓸 수는 있지만 네. 뭐 키장사 같은 선수를 아예 비전력 자원일 것 같아서 여기에 아예 뺐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기용은 가능하지만 이게 사실상 기용하지 않느니만 못한 선수들은 스쿼드에 뎁스에 네. 포함시키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그냥 안 넣었어요. 네. 부나사르도 그래서 안 넣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스타니시치가 올라오면서 이번에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니시치가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요즘 파바르가 시즌 초반 부상이었는데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빌드업을 많이 도와주는 이 미드필드처럼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의 어떤 역할을 소화해주면서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도 폼이 좋고 이제 백업 자원에 있는 오마르 리차즈도 언제든 왼쪽 풀백의 자리를 대기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렇게 스쿼드 뎁스가 구성이 됩니다. 좋습니다. 뭐 뮌헨이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베스트 11은 강력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분데스리가 강력한 우승 후보 겸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이 팀의 전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올 시즌 이적 시장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이런 무대랑 자국리그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